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태소 그리고 단어의 형성 방법, 어근, 접사, 합성어, 파생어,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거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녀석이에요. 본질적인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즉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예요. 여기에 뜻을 보면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두 번째 가장 작아야 되고, 세 번째 이게 말의 단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뜻을 가지지 않고 가장 작지 않고 말의 단위가 아니면 얘네는 뭐가 아닌 거다? 형태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보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형태소입니다. 왜요? 물에서 더 쪼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월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물은 미음, 우, 리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얘네는 음운 중에서도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녀석들이고, 얘네 자체로는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얘네는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는 말의 단위도 아니고요. 얘네는 소리의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형태소가 아니고, 이런 녀석들이 모인 물과 같은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작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말의 단위여야 됩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본디 소자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단어인데요. 단어는 우리가 홑단자 말씀어자를 쓰는데, 그래서 낱말인 거예요. 낱말. 한마디로 홀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에 준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의미를 가지고라는 말이 있죠. 이때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품사 시간 때도 했었는데,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문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어휘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것과 어휘적인 의미를 갖는 거였는데,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형태소의 종류인데, 철수가 먹은 딸기가 매우 달았다. 자, 철수 의미 있죠? 가. 얘는 뒤에 붙은 조사거든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먹은 의미가 있죠. it의 의미가 있습니다. 딸기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가 조사이기 때문에 없어요. 매우 berry의 의미가 있죠. 달았다 의미 있습니다. sweet.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녀석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녀석들인 거야. 의미가 있는 녀석들인 거야. 근데 요 이 녀석들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녀석들인데,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게 어휘적인 의미인지, 그리고 문법적인 의미인지, 이거에 따라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즉 의미가 갖고 있다는 말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은 곧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건 사실은 어휘적인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인 의미는 있던 거예요. 그런 게 뭐였나요? 여기에 있는 철수, 먹은 딸기,
매우 달았다 이런 애들인데 여기서 문법적 의미를 지녔던 건 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였어요. 주격 조사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게 먹은 달았다 이 동사들입니다. 동사는 용언이라고 한다고 했고 얘네는 뭐로 쪼갤 수 있어요?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쪼개보면 되지 않을까요? 왜? 형태소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니까. 자, 그럼 쪼개봤을 때 먹은이 되고 달았다는 달다의 달, 다 이렇게 됩니다. 자, 먹은 먹다, 이트죠? 요 의미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여기에 가까워요. 달다의 스위트 의미는 달에 있어요? 앗에 있어요? 다에 있어요? 달에 있어요. 되나요? 네, 그럼 먹과 달이라고 하는 요 어간에는 뭐가 있는 거야? 어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줘야겠다? 달, 먹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 뒤에 은과 앗, 다 이 녀석들은 뭐였나요? 각각 모두 어미였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선어말어미고 어말어미지만 여기서는 그냥 어미로 퉁칠게요. 그럼 여기서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애들은 은, 앗, 다. 선생님,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요? 예, 여기에 있는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는 앞에 붙은 체언을 주어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를 지금 관형사의 형태로 바꾸어서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고, 앗이라고 하는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끝에 붙어서 단어를 종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애들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를 어휘 형태소라고도 부르고요.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애들, 즉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지에 있나 없나 말이 꼬이네.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 없나에서 없나를 담당하는, 즉 문법적인 의미만 있는 애들 형식 형태소,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진다라고 하고, 얘네를 문법 형태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미, 조사, 그리고 접사가 있습니다. 접사는 뒤에 단어의 형성 파트에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어미나 조사, 이런 애들이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럼 접사도 마찬가지로 얘네는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주겠다. 그럼 그 문법적인 기능이 뭔지만 궁금해한 채로 놔둬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단어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면 의미를 가지고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다. 자, 의미를 가지고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이 친구 혼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 자립 형태소, 요 문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철수가 먹은 딸기가 매우 달았다. 요 예문들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가 먹은 딸기가 매우 달았다. 얘를 이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의 기준으로 나눠서 자립하는지 의존하는지 요 기준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 자립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 의존해야 되나요? 네, 의존해야 됩니다. 먹은 자립할 수 있나요? 먹은 자립할 수 있나요? 아, 이 친구는 사실 먹과 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둘 다 의존과 의존인 거예요. 딸기는 혼자서 쓸 수 있습니다. 가는
의존해야 돼요. 매우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죠. 달았다는 달았다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해야 됩니다. 의존인 거야.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 실질 형태소로 나눠봤단 말이에요. 실질 형태소의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의미가 있어요. 가,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의미만 있어요. 먹은의 먹은 뭐였어요? 간인데 얘한테 의미가 있어요. 은은 얘한테는 문법적인 의미만 있어요. 딸기,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형식적인 의미만, 문법적인 의미만 있고 의미가 있고요. 얘도 의미가 있고 앗은 형식적인 의미만 있고 형식적인 의미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보았을 때 자립 형태소는 거의 실질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는 거의 형식 형태소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쪽은 여기에요. 요 어간의 경우입니다. 어간의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인 경우예요. 왜 그래요? 어간은 항상 어미에 의존해서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 뭔 거예요? 실질 형태소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어간을 뺀 게 자립 형태소다. 왜? 어간은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실질 형태소라고 해서 항상 자립 형태소인 것은 아니지만 자립 형태소라면 항상 실질 형태소가 맞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형식 형태소면 항상 의존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라고 해서 항상 형식 형태소인 것은 아니다. 왜? 여기에는 어미, 조사, 접사, 그리고 어간까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사실 형식 형태소에 어간을 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잘 기억해두면 될까요? 요 어간이라고 하는 녀석이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 형식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이 형태소 구분에서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녀석이다.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는 지니지만 자립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태소와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번 그냥 짚어보고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형태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고,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나 그에 준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조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의 단위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단어에는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자립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까지 단어로 친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단어 분류할 때 품사 분류였죠? 단어를 분류할 때 품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품사에 누가 있었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단어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소는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 외에도 의존 형태소도 포함해요. 즉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자립하는 녀석과 의존하는 녀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건데, 단어는 자립하고 있는 녀석이랑 거기에 자립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 형태소에는 조사 말고도 어미, 접사, 어간이 있었는데 단어에는 그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보다는 단어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둘 모두 의미를 지닌 단위예요. 의미를 지니지 않으면 형태소나 단어가 아니라는 건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의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즉 형태소를 더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어는 단어 내에서 형태소를 쪼갤 수가 있어요.
하나의 형태소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는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형태소가 뭉쳐서 만들어진 즉 형태소보다 단어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 읽어보시고 오늘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단어의 형성이에요. 단어의 형성은 단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밤낮 요걸 한번 쪼개보는 거야. 밤과 낮 그죠? 밤과 낮으로 쪼갤 수 있고요. 오가다 설마 오가다로 쪼개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오가다죠. 첫사랑은 그냥 사랑이나 첫사랑이잖아. 그래서 첫하고 사랑을 쪼개고 지우개는 지우개 단어 하나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얘는 사실 지우다라고 하는 지우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에다가 개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녀석입니다. 헛손질은요. 손질은 손질인데 헛손질이야. 근데 선생님 손은요? 손 명사잖아요. 맞아요. 손이라고 하는 것에 뒤에 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헛, 손, 질 이렇게 쪼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길 보면은 밤, 낮 각각 의미가 있고 자립하여 쓸 수 있습니다. 오가다, 가다 자립하여 쓸 수 있고 오다, 이건 사실 오다에서 다가 빠져서 어간인 오마 온 것이죠. 얘네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의미를 지니고 있는 녀석들을 어근이라고 하는데 어근과 어근끼리 더해진 녀석들이 이 녀석이고 이런 걸 우리가 합성어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의 사랑의 사실 의미가 더 깊어요. 첫사랑 뒤에 다른 게 오면 의미가 아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사랑 앞에 다른 게 온다고 해서 그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의미가 더 센데 예를 들어서 뭐 첫 경험이라고 하면은 처음 해보는 경험인 거니까 아예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첫사랑에서 앞에 첫을 예수로만 바꾸면 옛사랑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옛사랑이네. 그래도 여전히 이건 사랑이네. 그리고 지우개에서 지우개 이 개 뒤에 다른 게 붙을 수는 없나? 지우개, 지우다, 뭐 지우미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헛손질이 아니라 뭐 제대로 된 손질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헛손질, 뭐 헛발질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면은 또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근들이 있고 여기 양옆 앞뒤에 붙는 녀석들을 우리가 접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근과 접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파생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이랑 접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근은 뿌리 근자를 쓰고 있어요. 즉 단어의 뿌리의 의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어근은 단어의 중심이 돼요. 밤과 낮, 오가다, 첫사랑, 지우개, 헛손질. 첫사랑의 의미에서 가장 센 의미는 첫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근이고 지우개에서 센 의미는 지우다죠. 그래서 이게 어근인 게 되는 것이고 헛손질에서 가장 센 의미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접사인데 이 녀석은 지금 앞에 붙었네요. 그래서 접두사고요. 이 녀석은 뒤에 붙었네요. 접미사입니다. 이렇게 접두사, 접미사가 둘 다 붙을 수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주는 애들이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소인데 한마디로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접사의 기능입니다. 뭐 방금 언급은 했지만 한 번만 더 적으면 접사에는 앞에 붙는다 그럼 접두사고요.
뒤에 붙는다 그러면 전미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단일어로 가볼게요. 단일어는 우리가 단어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단어를 나누는 기준인데 이 녀석은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이 녀석은 어근 더하기 어근이나 어근 더하기 접사로 이루어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단, 홑단자 앞에 단어 있었죠? 예, 하나짜리 단어입니다 라고 해서 손, 발 이런 애들은 어근이 하나예요. 그래서 단일어 이렇게 부르는데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지거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 어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복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합성어인데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어근이랑 어근은 둘 다 힘이 있어요. 둘 다 힘이 있어요. 누가 누구 하나한테 잡아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의 관계는 대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과 안이네요. 집 아닙니다. 집 아니에요. 집도 있고 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가 합쳐져서 신뢰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근과 어근 이렇게 더해진 이런 합성어라고 부르고 뛰놀다 뛰놀다 여기에 있는 뛰놀다는 뛰다랑 놀다가 합쳐진 겁니다. 뛰다가 놀다가 합쳐졌는데 여기 겹치네요. 빼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뛰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높푸르다 높다와 푸르다죠. 용언과 용언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합성어고요. 밤낮 밤이라고 하는 명사 낮이라고 하는 명사 그래서 명사와 명사 어근과 어근이네요. 그래서 얘네는 어근과 어근으로 더해진 합성어고 두 선어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가 합쳐져도 우린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왜요? 어근과 어근으로 더했으니까 즉 접사가 없으니까 합성어인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근이 분리되지 않고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 쉽다는 이게 손이 쉽다. hand is easy?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is라고 쓰면 안 되나? 예, 영어 한지 오래돼가지고 조금만 봐주세요. 아무튼 손이 쉽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즉 조사를 붙여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의미랑 아예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들다가 아니라 정들다인데 정이 들다 정들다와 정이 들다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그러면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이 원칙인데 분리되지 않고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의미의 변화가 없네요. 그럼 얘네는 합성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합성어라고 말하는 게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내거나 할 것 같진 않은데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 조사로 분리해 봤을 때 조사를 붙여서 분리해 봤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기면 즉 원래 합성어의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의미가 변화가 생기면 그걸 합성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근과 어간의 구분인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둡시다. 어근은 접사에 붙고 어미는 어간에 붙어요. 즉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쓰는 개념인데 자, 어근과 접사를 더하는 거는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어간과 어미가 붙는 거는 우리가 용언을 활용할 때 쓰는 겁니다. 즉 영역이 아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먹다인데 자, 먹다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지금 뭐예요? 먹이라고 하는 어간, 다라고 하는 어미입니다. 그러면 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간이자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이다, 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 다는 어말어미고 이는 어말어미 앞에 왔으니까 선어말어미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어말어미의 개수 시는 get 더 이에는 없네요. 네, 이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접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를 좀 살짝 지울게요. 먹이다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고 그 다음에 어미가 붙은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용언의 활용의 입장에서 볼게요. 얘는 형성의 입장에서 본 거고 활용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활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간은 어디까지죠? 어미를 제외한 부분이 어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간이 되고 여기는 어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단어를 만들 때 먹다와 먹이다는 아예 다른 단어거든요. 단어를 만들 때 붙는 건 접미사고요. 용언을 만들고 그리고 용언을 활용할 때 쓰는 녀석은 어미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어근은 그런 접사에 붙는 녀석이고 어간은 어미에 붙는 녀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통사적 합성어인데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 일반적 문장 구조에 맞는 배열법으로 만든 합성어예요. 자, 통사적 합성어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듣다. 얘는 알다와 듣다예요. 알다와 듣다인데 둘 다 동사인데 이 용언과 용언이 합쳐질 때는 항상 보조적 연결어미가 필요합니다. 얘는 아어게지고 아어게지고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아가 쓰였네요. 그래서 알아듣다 라고 해서 우리 문법 규칙에 맞게 쓴 겁니다.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고요. 알아보다도 알다와 보다를 합쳤죠. 두 가지 용어를 합칠 때 쓰는 연결어미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볼거리인데요. 볼거리는 거리죠. 거리가 스트리트 의미가 아니고 어떤 할 거리, 대충 뭘 할 거리, 뭐 저럴 거리 이런 건데 볼만한 거리죠. 네, 볼만한 거리죠. 볼이라고 하는 게 지금 관형어로서 기능을 하는 건데 뒤에 있는 이 거리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존명사를 관형어가 수식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문장 구조에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인데요. 명사와 명사를 같이 쓸 수 있죠. 명사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눈인데 첫은 우리가 관형사라고 합니다. 관형사라고 하는데 관형사 뒤에 눈이 붙었어요. 관형사가 지금 눈을 수식해주고 있네요.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문법 규칙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 문장 구조에 벗어나는 배열법이에요. 그래서 통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 여닫다는 원래 열고 닫다죠? 열고 닫다인데 지금 고가 없어요. 아까처럼 알아듣다 알아보다처럼 연결어미가 없어요. 아우개지고 고가 없어요. 문장 구조에 벗어났네요. 그래서 얘네는 비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슬은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부사예요. 뒤에 비라고 하는 명사가 왔네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해주지 않아요. 물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부슬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슬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사 더하기 명사의 구성이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를 수식해주지 않거든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조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구조가 되는 거고요. 덮밥인데요. 덮밥은 덮다와 밥이죠. 왜? 이거는 덮은 밥이잖아요. 덮은 밥입니다. 근데 덮은 밥인데 지금 은이 없어요. 생략되었네요. 이런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하면 안 돼요. 관형사형 어미가 뭔데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한 채로 덮밥이라고 만들어버렸네. 이거 우리 규칙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녀석인데, 합성어라고 하는 건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녀석인데, 이거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합성어는 이 정도로 됐고요. 이제 어려운 건 파생어입니다. 파생어예요. 파생어는 물결파와 날생자를 씁니다. 파생어는 물결파와 날생자를 쓰는데,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어떤 중심에서 무언가 퍼져나가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근에 접사가 붙는데 접사가 그 물결에 해당하는 거겠죠.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인데요. 자, 여기 설명을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근의 뜻을 더하고 접미사는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여기 주의, 품사를 바꿉니다.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접두사부터 한번 가볼게요. 접두사가 붙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를 뭐 다 외워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이거는 명사에 붙는 녀석이고 동사에 붙는 녀석이고 형용사에 붙는 녀석이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녀석들은 외워둬야 돼요. 접두사의 종류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맨손입니다. 맨손. 맨은 누드의 의미죠. 누드의 의미예요. 그냥 손이 장갑 낀 손이 아니라 누드 손. 예, 그냥 손입니다. 그래서 맨손이고, 맨발도 누드 발이죠. 그래서 맨발이고, 몸도 완전 그 누드 몸이죠. 맨몸입니다. 군소리의 군은 쓸데없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군소리가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군말, 쓸데없는 살, 군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날고기인데요. 날고기는 날 것에라는 뜻입니다. 즉 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날다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고기는 익지 않은 고기, 날두부는 익지 않은 두부, 날김치는 익지 않은 김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겨울은 크다 혹은 뭐 어디 가운데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한겨울은 겨울의 한창이다라는 의미, 밤중은 밤이 한창인 중이다, 한낮은 낮이 한창이다 이 의미입니다. 맏아들은 아들은 아들인데 첫째 아들, 딸은 딸인데 첫째 딸,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첫째 며느리. 숫색시는 색시인데 얘는 얼마 안 됐다, 즉 성숙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색시가 숫색시, 성숙하지 않은 총각이 수총각, 성숙하지 않은 처녀가 수처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홀몸은 혼자의 이런 뜻입니다. 혼자인 몸, 홀몸. 혼자인 어머니, 홀어미. 시아버지가 혼자시네요, 홀시아버지. 아버지가 혼자시네요, 홀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한 분들한테 홀몸도 아닌데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냐? 아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인 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짓밟다인데요. 짓밟다는 강조의 의미예요. 그냥 밟는 게 아니고 완전 꾸겨서 그냥 꾹꾹 밟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짓밟다는 짓 누르다의 짓,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짓 누르는 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짓 이기는 거. 이게 윈이 아니에요. 윈이 아닙니다. 이기다가 지금 윈이 아니에요. 짓 이기다. 이기다에 지금 꾹 눌러서 막 진짜 즙이 나올 정도로 눌러대는 거를 짓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솟다입니다. 그냥 솟는 게 아니라 더 세게 솟는 거예요. 그래서 치솟다이고요. 받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받는 것도 아니라 확 받는 거예요. 치받다입니다. 그냥 닿는 게 아니라 확 닿는 거예요. 치닿다입니다. 엿보다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몰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엿보다. 몰래 듣는다, 엿듣다. 몰래 살피다, 엿살피다. 엇은 살짝 비틀어진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어느 정도 약간 닮아있다의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엇나가다, 비틀어지게 나가다, 엇갈리다, 비틀어지게 갈리다, 엇비슷하다. 맞대 보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엇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고요. 되감다, 다시 감다, 다시 받다, 다시 팔다. 뒤섞다는 마구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섞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 섞는 거고,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없고, 그냥 틀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틀어버리는 거고. 휘는 한 번에 몽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몽땅 감아버리는 거, 몽땅 갈겨버리는 거, 몽땅 날리는 거를 휘가 붙고요. 새빨갛다는 조금 더 강조의 의미입니다. 형용사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새빨갛다, 새까맣다, 새하얗다. 그리고 뻘겋다도 뻘겋다 혼자 쓸 수 있지만 시가 붙어서 의미가 더해집니다. 시뻘겋다, 시꺼멓다, 시퍼렇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드넓다, 그냥 넓은 게 아니라 드넓다, 드높다, 드밀다. 드다가 아닙니다. 드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은 덧니죠.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더해서 난 겁니다. 덧니, 더해서 난 이빨이고요. 더해서 씻는 버선, 덧버선입니다. 더해서 붙인다, 덧붙다. 더해서 대다, 덧대다. 막노동, 노동을 막 한다, 막노동. 막 하는 말, 막말. 막 가는 거, 막 가다. 막 사는 거, 막 살다. 헛수고는 뭔가 실질적인 건 없고 쓸데없는 걸 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수고, 헛수고,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쓸데없이 돌다, 헛돌다, 쓸데없이 디디다, 헛디디다. 헛디디면 디딘 곳을 쓸데없이 뒤졌으니까 넘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개입니다. 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해주던 녀석이에요. 살구는 원래 맛있는 과일인데 이게 빛만 좁고 색깔은 비슷한데 살구처럼 맛은 없어요. 예. 그래서 살구가 아니라 개살구야 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살구가 되고, 죽음도 죽음인데 쓸데없이 죽는 거야. 그래서 개죽음이에요. 망나니도 망나니인데 아주 나쁜 망나니야. 그래서 개망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개 X기 얘는요? 얘는 그냥 강아지의 이제 자식인 거죠. 예, 강아지의 자식입니다. 지금 부정적 의미를 지녀서 지금 개새끼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새끼라고 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 기억하는 이유는 사람 보고 개새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말을 하고 있나요? 사람 보고 개 X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 개 X끼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다음 전미사로 가겠습니다. 전미사가 아까 이런 식으로 명사 파생 전미사, 동사 파생 전미사, 형사 파생 전미사, 부사 파생 전미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품사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품사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 전미사, 오케이, 알겠어요. 파생시켜주는 전미사인데 명사를 파생시켜준다? 품사를 명사로 바꿔준다. 품사를 동사로 바꿔준다. 품사를 형용사로 바꿔준다. 품사를 부사로 바꿔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씩 가볼게요. 덥게, 원래는 덥다죠? 원래는 덥다입니다. 덥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지금 개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네요. 그래서 덥게라고 하는 명사가 되었어요. 덥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덥게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지우다 동사죠. 여기에 지우개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지우개라고 하는 명사가 됐습니다. 날개, 날다라고 하는 동사죠. 근데 여기에 개가 붙었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동사에서 명사가 되었다. 자, 음입니다. 얼음, 얼다. 얼다는 뭐죠? 얼는다? 안 되죠. 얘는 원래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지금 얼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된 거고, 웃음은 웃다라고 하는 동사가 음이 붙어서 웃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된 거고, 슬픔은 슬프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서 슬픔이라고 하는 명사가 된 거고요. 울보는 울다라고 하는 동사에 어간이 붙어서 보가 붙어서 울보라고 하는 명사가 됐고요. 잠보도 뭐예요? 잠을 자다에 이제 자다. 자다인데 잠자다에 이제 잠이죠. 예, 여기다가 보가 붙어서 잠보라고 하는 명사가 된 거고요. 먹다에 먹에 보가 붙은 거죠. 그래서 먹보 명사가 되었습니다. 꾸러기는 뭔가
장난꾸러기라고 할 때 뭔가 어리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 막 말썽 많이 부리고. 그래서 잠꾸러기,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라고 하는 명사가 되고요. 땜장이, 땜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떼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는 어떤 전문직 기술공들을 말해요. 장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 그래서 땜장이, 대장장이, 말썽장이, 대장을 하는 장이가 아니고 쇠를 두드리는 분들을 대장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을 대장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장장이, 땜장이, 말썽장이, 이런 전미사가 붙을 수 있고, 보다 뒤에 기가 붙어서 보기, 읽다 뒤에 기가 붙어서 읽기, 달리다 뒤에 기가 붙어서 달리기. 그리고 지붕은요, 선생님? 이건 그냥 지붕 아닌가요? 얘네는 사실 옛날에는 집이라고 하는 것 뒤에 웅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집웅인데 이렇게 잘 안 쓰죠? 그래서 얘를 넘겨줘서 지붕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거고요. 그래서 얘가 비슷한 게 맞다, 누군가를 마주하다의 그 맛, 여기에다가 웅 해서 마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발에다의 그 바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 바웅, 이상하죠? 배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부하다입니다. 하다에 붙은 하. 우선 다는요 어미니까요. 공부 뒤에 하가 붙었네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명사를 공부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만들어줬고, 노래하다, 노래라고 하는 명사를 노래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랑하다, 사랑이라는 명사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출렁거리다. 출렁은 뭐죠? 출렁, 부사입니다. 거리다, 부사를 동사로 만들어줬습니다. 형용사죠. 뭐 덜컹거리다, 덜컹거린다 되네요. 그러면 이건 동사인가? 덜컹거리자? 말이 안 되거든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덜컹이라고 하는 부사에 거리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덜컹거리다라는 동사가 되었고, 넘실거리다, 넘실이라고 하는 부사에 거리다가 붙어서 넘실거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자, 앉히다, 앉다라고 하는 것에 안에다가 히가 붙었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었습니다. 입히다, 입다라고 하는 것에 히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었어요. 익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익다가 지금 익히다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익히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팔리다, 팔다에서 리가 붙어서 팔리다가 되었고, 밀다에서 리가 붙어서 밀리다, 들리다에서 리가 붙어서 들리다, 웃기다에서 기가 붙어서 웃기다, 숨다에서 기가 붙어서 숨기다, 맞다에서 기가 붙어서 맡기다, 늦다에서 추가 붙어서 늦추다, 낮다에서 추가 붙어서 낮추다, 곧다에서 추가 붙어서 고추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히리기추 이런 애들은 사동 피동 전미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앉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동사거든요. 근데 얘를 앉히다 라는 식으로 사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사동사로 바꿔주는 것, 동사를 사동사로 바꾸어주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사동파생 전미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후에 문법 요소 파트 할 때, 사동 피동 파트 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들은 알 필요 없어요. 자, 형용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만들어줄 겁니다. 편안하다, 성실하다, 건강하다, 슬기 롭다, 지혜 롭다, 향기 롭다, 높 달았다, 굴 달았다, 커 달았다, 어른스럽다, 장난스럽다, 자연스럽다, 정답다, 참답다, 꽃답다. 이게 다 뭐다? 형용사를 파생해주는 전미사다. 부사 파생 전미사인데요. 높이, 깨끗이, 만이, 가만히, 고요히, 조용히 이런 게 있습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에 이가 붙은 거고, 깨끗하다에 이가 붙은 거고, 많다에 이가 붙은 거고, 가만
희가 붙은 거고, 고요하다에 희가 붙은 거고, 조용하다에 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어서 부사파생 전미사가 되고요. 자주, 너무, 도로. 얘는 선생님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잦다에다가 우를 붙인 거고요. 넘다에다가 우를 붙인 거고요. 돌다에다가 오를 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붙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부사, 파생, 전미사. 이런 애들이 부사, 파생, 전미사로 기능을 해서 얘네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파생어는 진짜 거의 다 정리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만 계속 쪼개보고 연습해보고 전미사가 뭔지 찾아보고 그리고 전미사가 아니니까 어근이고 이런 거 찾다 보면은 충분히 할만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적어두진 않았지만 접두사랑 전미사가 같이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구성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IC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immediate constituent, 즉각적으로 분석한다. 직접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라고 하는 건데 3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파악하는 게 편합니다. 자, 코웃음이죠. 코웃음으로 쪼갤 수 있겠고, 견눈질, 그냥 눈질이 아니라 견눈질이죠. 말다툼이고요. 돈벌이, 돈을 버는 거니까 돈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이거를 코, 웃음 이렇게 하는데, 웃음은 사실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뭐였어요? 명사로 파생된 경우였어요. 명사로 파생된 경우였어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뭐예요? 파생어거든요. 파생어니까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음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루고 있는 요소가 코, 음이네요. 코, 음이네요. 그럼 왜 코랑 웃음으로 쪼개셨나요? 코웃음은 없잖아요. 코웃이라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코 웃음으로 쪼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코와 웃음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 웃음은 웃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웃과 음에서 웃은 어근, 음은 접사, 명사 파생 접사였죠? 이렇게 돼서 파생어가 된 것이고, 이 파생어가 앞에 있는 코라고 하는 어근과 결합하여서 마지막에 무엇이 됐다? 얘네가 합성어가 되었다. 왜요? 파생어는 하나의 단어니까 어근과 유사하게 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어가 되었다는 것이고, 견눈질입니다. 눈질이죠. 근데 눈질은 눈 플러스 질로 나눌 수 있죠. 얘는 또 뭐였던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어근에 질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사실 하나의 파생어인데, 이런 파생어라는 단어 앞에 곁이 붙었네요. 얘는 뭐예요? 곁 혼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아니에요. 얘는 어근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접사입니다. 접사와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얘네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파생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다툼입니다. 말 플러스 다툼이죠. 다툼은 여기서 다투 플러스 음이라고 해볼게요. 사실 이제 음에도 더 가까운데 다투 플러스 미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근에 접사가 더해진 경우인데, 이런 파생어가 이제 누구랑 붙어요? 말이라고 하는 어근에 붙죠. 어근과 어떤 단어가 붙었네요. 이런 걸 우리가 합성어라고 말을 합니다. 돈벌이입니다. 딱. 돈 더하기 벌이죠. 벌다입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이가 붙었네. 얘는 파생어인데
앞에 붙은 녀석이 어근이네. 아, 그럼 이제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단어를 대할 때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는데, 단일어는 어근 하나,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 혹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파생어다. 근데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를 둘로 쪼개보고 그 안에서 더 쪼갤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코, 웃음. 코는 하나 더 못 쪼개고, 웃음은 웃과 음으로 쪼갤 수 있네요. 어근 플러스 접사였고, 이런 파생어에다가 앞에 있는 어근이 붙었네. 아, 그럼 합성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곁눈질입니다. 눈 플러스 질인데, 눈은 어근, 질은 접사였네요. 그래서 눈질, 이건 파생어였고, 곁눈질이네요. 곁은 접사였어요. 그래서 파생어가 되는 거고, 말다툼은 말다툼입니다. 다툼은 다투다의 다투 플러스 음이 붙어서 파생어가 된 것이고, 앞에 있는 어근인 말과 붙어서 합성어가 됩니다. 그리고 돈벌이는 벌 플러스 이라고 하는 파생어, 어근의 명사 파생 접사 이가 붙은 파생어고, 여기에 돈이라고 하는 어근이 붙어서 합성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번과 한 번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요한이 한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명사 번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한이라고 하는 관형사, 여기에 명사 번이 쓰인 건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 관형사와 명사네요. 단어의 분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띄어 써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단어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이 접두사고 명사 번이 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돼요? 단어를 만든 거니까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명사나 부사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번 시도해 볼까?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번은 진짜 그 딱 한 번인 거예요. 진짜 그 딱 한 번인 거예요. 개수로 치면 진짜 딱 한 개인 거야. 근데 위에는 한 번 해볼까? 진짜 한 번만 해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 개수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시도해보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한 번은 파생어고, 한 번은 관형사와 번이라고 하는 의존명사가 붙은 것이다. 네, 이런 얘기라서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단어의 형성 마무리할 건데, 자, 전체적으로 복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의문이랑은 다른 것이다 라고 했고,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나 그에 준하는 말이다. 그래서 형태소를 나눌 때 실질성에 따라서 나누면 실질성과 형식성, 자립성과 의존성 이렇게 나누는 거였는데, 실질 형태소란 건 어휘 형태소,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였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미, 조사, 접사가 있었고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쓸 수 있는지 혹은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지였는데, 여기에서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일 수 있지만 모든 실질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인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었다? 어간 때문이었다. 어간 때문이었다. 왜요? 어간은 자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랑? 어미와 항상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형성이었는데요. 단어의 형성이란 건 단어를 어떻게 만드는지였습니다. 단어를 만들 때 어근과 접사가 있는데,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애,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중심이고, 접사는 그런 중심에 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데,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단일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런 어근과 어근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어근과 접사, 접사와 어근, 접사, 어근, 접사, 이런 식으로 접사가 들어간 구성은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는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나누는데, 통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문장 구조 배열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알아듣다라고 하는 거는 보조적 연결음이 아어개지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사적이고요. 볼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볼이라고 하면서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밤낮 첫눈, 얘네는 밤과 낮은 명사와 명사 구성이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가 오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통사적이고요. 첫눈은 첫은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첫과 눈이 붙어서 첫눈이라고 하는 거는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통사적 합성어 여닫다, 부슬비, 덧밥이 있었는데, 여닫다에는 열고 닫다의 고가 없어서 생략되어서 틀렸고요. 부슬비의 부슬은 부사인데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덧밥은 원래 덮은 밥인데 덧밥이라고 쓰고 있고 은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벗어나는 배열법입니다. 그리고 파생어였고요. 파생어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는데, 접미사는 품사를 바꾼다라고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접두사는 맨, 군, 날, 한, 맛, 숫, 홑, 홀, 짓, 치, 엿, 엇, 돼, 뒤, 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개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개 살고 개 죽음 개망나니처럼. 엑스끼, 이게 개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적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언어 습관이 나빠서 부정적인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미사였습니다. 품사를 변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로 했고, 명사를 파생하는지, 동사를 파생하는지, 형용사를 파생하는지, 부사를 파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좀 특이한 녀석들, 그리고 이제 오우 뭐 이런 애들 기억 좀 해주시고요. 사동, 피동, 전미사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미사는 한마디로 뭐다? 어근 뒤에 붙은 접사고요. 의미를 제한하거나 품사를 변화시켜준다. 그리고 이런 걸 알아보기에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요. 얘는 쉽게 말해서 첫 번째로 두 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쪼갠 거 안에서 더 쪼갤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더 쪼갤 수 있으면 어근과 접사로 보통 쪼개게 될 거예요. 보통 어근과 접사로 쪼개게 될 거라서, 그러면 어근과 접사로 쪼개게 됐네, 혹은 어근과 어근으로 쪼개게 됐네, 그런 식으로 해서 코웃음, 코와 웃음으로 쪼개보고, 웃음을 웃과 음으로 쪼갠 다음에 얘네가 파생어인데, 이 파생어가 뒤에 있는 코라고 하는 어근이랑 붙었네. 결국 얘의 단어의 형태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는, 결합하는 환경이 어근과 결합하면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될 거고요. 접사와 결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파생어가 됩니다. 한마디로 최종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최종 환경이 그 단어의 분류를 결정해 준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지속적으로 복습해 보시고요. 맨손, 맨발, 맨몸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개로 쪼개보는 태도, 직접 구성성분 분석해보는 태도가 이 합성어, 파생어를 파악하는 것에 파악하는 방법, 실력을 늘리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형태론 조어론,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단어 형성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